이 표창장 위조 순서를 한번 여러분께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게요.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표창장 위조 방식, 바로 이겁니다. 우선은 가장 먼저 아들의 상장이 있어야 합니다. 아들의 상장도 2012년에 발급받은 상장이에요. 아들의 상장을 스캔을 떠요. 그러면 스캔 파일이 생성이 되겠죠. 이 파일, 스캔된 파일을 전체 캡처를 합니다. 전체 캡처를 한 다음에 이 캡처한 파일을 워드 문서에 삽입합니다. 그리고 워드 문서에 삽입한 다음에 상장 하단부를 캡처를 해요. 바로 이 상장 하단부 캡처 파일이 여러분들이 따갑게 들었던 총장님 직인이라는 제목의 파일입니다. 이 파일을 이용해서 제작을 하는데 동양대 상장 서식 파일이 있습니다. HWT 파일이에요. 한글 워드 프로그램 기반의 파일입니다. 이 서식 프로그램에 내용을 수정해서 넣은 다음에 조금 전에 캡처한 하단부 파일, 총장님 직인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이 서식의 셀에 붙여넣습니다. 이 붙여넣은 다음에 뭐 이렇게 저렇게 저장을 하고 출력을 한다. 자, 그런데 이 순서에서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구석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께 후반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자, 우선은 그 파일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파일이 아들의 상장 파일입니다. 스캔본이 아니고 캡처본입니다. 최초의 스캔한 파일이 아니고 스캔본을 캡처한 파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한 화면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굳이 텍스트가 좀 작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유의해서 보셔야 할 부분은 이 상단부의 동양대 로고 약간 중간 바로 아랫단에 어학교육원 제2012-2호라는 일련 번호가 있습니다. 자, 이 위치 한번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하단으로 내려가면 동양대학교 은박이 있습니다. 이건 상장 용지에 인쇄되어 있는 은박이에요. 동양대에서만 사용 가능한 거죠. 그리고 하단에 이 직인 부분, 동양대학교 총장 최성애하고 네모난 직인이 찍혀 있는 부분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캡처 파일을 워드 프로그램에 집어넣고 상장 하단부를 오려낸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요 클릭한 부분이에요. 동양대학교 총장 최성해라는 직인 오른쪽 끝 절개면이 보일 정도로 바짝 붙어서 잘랐고요. 그리고 하단으로는 이 누런 테두리까지를 잘라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자, 아랫부분을 이렇게 누런 테두리까지 자르면 좀 확대해서 보면 이런 사이즈의 파일이 생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파일을 상장 서식에 삽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상장 서식입니다. 자,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테두리 이 셀이 다 잘게 나눠져 있죠. 이거는 애초의 상장 서식에서 제가 조금 손을 댄 거예요. 이것은 한글 HWT 파일입니다. 동양대에서 사용하는 상장 서식 파일을 약간 변형을 한 건데요. 변형한 이유는 두 가지 목적으로 변형을 했는데, 상장 직인부를 삽입하기 위해서 이 아랫단을 늘렸고요. 이 셀 크기를 늘린 겁니다. 그리고 표창장이라는 글씨 한참 위쪽으로 동양대 로고가 들어갑니다. 그 위치에다가 이 일련 번호를 넣으면 일련 번호가 이 로고하고 겹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여러분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한글에서는 9포인트로 돼 있어요. 이 9포인트를 4칸을 내립니다. 전체 서식을. 그래서 전체 서식을 이 문서, 한 문서 안에서 끌어내린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컴퓨터, 여러분께 시연하고 있는 컴퓨터가 아이맥이라서 한글 편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뷰어 프로그램으로 보시는 거고요. 한글에서는 이렇게 한 컷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한글에서 위에 4칸을 내리고, 또는 뭐 칸이 몇 칸이든 간에 일정 공간을 띄우고 서식을 아래로 끌어내리면 이거보다 작게 집어넣어도 이 파일이 들어가질 않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서식 파일의 삽입이 불가능하다, 한 페이지에는 불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해결은 가능합니다. 해결은 가능한데 검찰은 이 부분을 설명하지 않고 있죠. 자, 이거 조금 전에 보신 바로 그 서식 파일에서 커졌죠? 실제 상장 사이즈로 커졌습니다. 이 직인 부분 파일이.
어떻게 한 거냐면 이 부분은 자르기 기능이 있습니다. 한글에도 이 기능이 있어요. 자르기 기능을 이용해서 하단부를 끌어올리면 이렇게 아랫부분이 잘립니다. 그리고 사이즈를 키우는 거죠. 옆으로 늘리고 아래 위로 간격 조절하고, 자, 이런 방식으로 하면 이 서식 파일에 삽입이 가능하다. 이 파일의 이 아랫단을 자르기 기능을 이용해서 한글 프로그램에서도 자를 수 있다. 자, 그러면 상장 용지를 불러와 볼게요. 상장 용지를. 자, 이게 상장 용지입니다. 앞서서도 잠시 보여드렸는데 이 상장 용지에 그 사이즈 그대로 인쇄를 하면 그게 상장이 되겠죠. 상장 용지를 반투명하게 제가 해보겠습니다. 상단의 로고 그리고 하단의 은박이 겹치지 않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제거를 해보면 좀 전에 만든 그 문서예요. 제가 만든 문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상장 용지를 겹쳐보면 바로 이런 방식으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검찰은 조금 전에 보여드린 아래 테두리가 있는 상장 하단부를 불러와서 그대로 셀에 붙여넣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대로는 삽입이 불가능합니다. 셀 안에 삽입하는 건 불가능해요. 뭐 한글에 뭐 이미지 또는 뭐 글자로 인식하기 또는 뭐 어울리기 이런 기능을 이용해서 셀 안에 집어넣지 않고 만들 수는 있다라고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검찰은 이 안에 양식 안에 넣었다고 했습니다. 서식 안에. 그렇기 때문에 셀 안에 집어넣는 것을 전제로 하고 보건대 셀 안에 넣는 것도 자르기 기능을 이용해서 가능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고요. 이것은 제가 인쇄한 것을 상장 용지에 인쇄한 것을 스캔한 겁니다. 스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진해요. 아랫부분 보시면 이 직인 부분 네모난 테두리가 색깔이 좀 다르죠.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가능하냐? 여러분이 다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포토샵이 있어야 됩니다.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매우 시간이 걸리는 작업을 해야 되죠. 연한 색으로 연하게 배경보다는 진하게 글자보다는 연하게 이 테두리가 배경색이 생성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을 하려면 포토샵으로 작업을 해야 된다. 자, 이 점을 검찰이 설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 포렌식 담당자 증인신문 과정에서 그리고 검찰이 시연하는 과정에서 이 대목이 빠져 있습니다. 검찰은 이 부분을 이미지로만 설명했어요. 실제 서식에 집어넣고 그것을 프린트했을 때 이 해상도가 떨어지는 부분 그리고 색깔이 다르게 나오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했습니다. 이 부분 설명이 돼야 된다. 그래서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검찰이 설명한 절차와 방법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단 두어 가지 프로그램과 절차를 더 거치면 가능은 하다. 그런데 그 가능한지를 검찰이 입증을 할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먼저 포토샵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그 포토샵을 통해서 배경색을 지운 파일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지금 빠져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프린트를 하면 배경 색깔이 나오거든요. 회색으로 배경색이 나옵니다. 그리고 해상도가 확 떨어져요. 그러면 이 부분 배경색과 경계선을 해결을 하려면 포토샵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해상도가 높거나 경계선, 글씨와 배경색 간의 경계선이 명확하면 포토샵으로 작업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런데 해상도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포토샵으로 작업하는데도 꽤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에요. 그런데 그 컴퓨터에 포토샵이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 없고요. 당연히 검찰의 시연 과정에서도 이 부분은 생략되고 이미지로만 설명이 된 겁니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전제가 있어요. 지금 이런 작업들이 장외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변호인단은 이 표창장 위조 가능 여부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가능한지에 관해서는 다투지도 않고 달리 반박한 적도 없습니다. 정경심 교수 측의 주장은 일관됩니다. 2012년에 정상 발급 받았고 이듬해 2013년 6월에 대학원 진학을 위해서 표창장을 찾아보니 찾을 수가 없어서
직원 등에게 재발급을 받아달라. 내가 총장님께 말씀드리겠다. 라고 직원에게 요청을 했고 다음날 재발급 받은 표창장을 받아왔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굳이 여기에서 파일이 몇 개 나왔다고 해서 위조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걸 가지고 다툴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변호인단은. 장외에서만 일부 언론 등을 통해서만 지금 이 논란은 벌어지고 있는 거다. 그 밖에 또 남는 의문이 이겁니다. 아까 이 순서를 설명드렸죠, 여러분. 검찰이 설명하고 있는 표창장 위조 순서입니다. 자, 이 순서대로 보면 가장 첫 번째 생성됐어야 하는 파일, 스캔 파일이죠. 스캔 파일을 띄워놓고 두 번째 전체 캡처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이 스캔 파일은 나머지 파일들이 나왔다는 강사 휴게실 컴퓨터에서 스캔 파일이 발견됐다는 얘기는 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아들 상장 파일이 나왔다는 컴퓨터는 강사 휴게실 컴퓨터가 아니고 그 이전에 9월 3일 동양대 압수수색 당시에 임의 제출받았던 연구실 PC에 아들 상장 파일이 있었어요. 그럼 그게 스캔 파일이라면 그 스캔 파일이 강사 휴게실 PC로 건너가야 거기서 작업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건너가는 과정 이메일로 보내서 여기서 다운로드 받았느냐? 아니면 USB를 통해서 파일을 옮겼느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검찰이 꼭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글 상태로 출력을 하든 PDF 상태로 출력을 하든 간에 출력을 한 기록이 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강사 휴게실 컴퓨터에 이 출력 기록이 있다는 얘기는 전 또 못 들어봤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맨 앞부분과 맨 뒷부분이 빠졌다. 자, 1번 아들 상장 스캔 파일 강사 휴게실 컴퓨터에 있어야 되죠. 자, 7번 출력한 기록 강사 휴게실 컴퓨터 그 해당 파일에 있어야 되죠. 그런데 1번과 7번이 검찰 설명을 아무리 들어봐도 누락돼 있더라. 그건 얘기는 달리 유추를 하면 이런 거예요. 정경심 교수 측에서 지금까지 주장하기로는 직원을 통해서 재발급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재판부에서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표창장 파일이 왜 강사 휴게실 컴퓨터에 있느냐? 그 파일 중에는 표창장 파일 외에도 중간 단계의 파일이 여럿 있죠.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2014년에 그 이전에 동양대에서 사용하던 그 컴퓨터를 2014년에 집으로 가져오면서 포맷을 하고 백업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 백업 받는 과정에서 일부 파일이 옮겨왔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추정한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추정이 뒷받침되지 않습니까? 맨 앞부분의 파일과 맨 뒷부분의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그 중간 단계의 일부 파일이 백업 받는 과정에서 옮겨왔다. 그게 더 자연스럽지 않나요? 이것을 연구실 PC에서 스캔을 떠서 아들 상장을 스캔을 떠서 어떤 방식으로인지 모르게 강사 휴게실로 옮겨서 강사 휴게실 PC에서 작업을 했다. 그런데 그 PC에도 출력했다는 기록은 못 들어봤고요. 그러면 맨 앞부분과 맨 뒷부분이 지금 빠져 있는데 그 중간 단계의 파일들이 그 컴퓨터가 됐든 아니면 제3의 컴퓨터에서 생성됐던 파일들이 포맷하고 백업을 받는 과정에서 본인이 필요한 파일은 여기저기 있는 것들을 폴더 형태로든 파일 형태로든 백업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옮겨왔다라는 설명이에요. 이 부분이 오히려 더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몇 가지 속된 말로 이빨이 빠져 있는 부분, 누락돼 있는 과정에 대해서 검찰이 설명을 해야 된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변호인은 표창장 위조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반박하거나 다툰 적이 없고요. 장외에서 시민들이 또는 일부 언론이 이런 주장을 펴면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건데요. 꽤 유의미한 공방이라고 생각을 해요. 변호인들은 또는 정경심 교수는 본인의 기억대로 본인의 기억에 남아있는 대로 사실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니까 2013년에 직원 통해서 재발급 받았다는 거예요. 시민들이나 일부 언론은
그 외에 그 이전 단계에서 야 그럼 가능해?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검찰이 이렇게 저렇게 한 방식으로 이런 순서로 위조를 했다고 주장하는데 그게 정말 가능한 거야? 라는 질문을 충분히 던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장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언쟁 또는 논란이 유의미하다. 네. 변호인의 또는 정경심 교수 측의 변론 방향 또는 주장과 무관하게 시민들이 이런 의문을 던질 수 있는 거죠. 형사재판입니다. 형사재판은 검사가 소추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가 확실한 물증을 제시함으로 해서 유죄를 입증할 책임이 검사에게 있는 거예요. 피고는 검사의 주장이 허점이 있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반박함으로 해서 검사의 주장의 신빙성을 허무는 겁니다. 그게 형사재판의 기본 구조죠. 피고 측이 내가 무죄라는 것을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증명할 수 없는 케이스도 너무나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표착장을 위조할 수 있다 없다, 위조가 애시당초 불가능하다 이런 것은 굳이 법정에서 변호인단이 또는 피고 측이 이야기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장외에서 시민들과 언론이 이런 의문 제기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당시 2013년에는 정경심 교수가요, 이 동양대 학교 내에서 부총장보다 높다, 부총장보다 힘이 세다라는 우스갯소리가 돌아다닐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최성해 총장이 전폭적으로 신뢰를 하고 대폭 권한을 부여를 하고 센터장, 소장 등의 보직을 3개나 맡고 있었던 그런 시기예요. 심지어 외국인 교수들을 면접을 정경심 교수가 학교도 아니고 뭐 총장, 부총장이 함께 면접을 본 것도 아니고 서울에서 외국인 교수를 별도로 만나서 본인이 직접 면접을 보고 그 외국인 교수의 급여를 얼마를 줄지도 본인이 결정을 하고 그렇게 전폭적으로 신뢰를 하고 뒷받침해주고 밀어주고 정경심 교수가 뭔가 제안하거나 결정한 사항을 최성해 총장이 거부하거나 뒤집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할 정도인데 뭐하러? 이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더더구나 뭐 마이너한 이슈지만 한글 워드 프로그램 잘 다루지도 못한다. 그런 정경심 교수가 포토샵 등의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까지 써가면서 이 어려운 위조 작업을 하겠는가? 총장에게 상장 하나 다시 주세요. 또는 없던 상장이라도 상장 하나 주세요. 얘가 봉사했던 건 사실이니까 총장이 거부할 이유가 없지요. 그 정도로 전폭적인 신뢰를 하고 권한을 위임을 했던 상황인데 그런데 뭐하러 위조합니까? 그게 근본적인 질문이죠, 사실은.